자, 안녕하십니까. 야생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꽃을 여러 가지로 이제 키우다 보면 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갖다가 방치에다 뒀는데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키워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꽃을 잘 키우고 못 키우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증의 꽃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사막의 장미, 석화라고 하는 사막의 장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애증의 꽃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게 좋고, 어떻게 보면 애정을 갖는 게 좋고, 또 너무 애정을 쏟고 또 보살핌을 하면 또 잘 죽고, 참 이거 뭐 방법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은 그런 또 꽃이고 다육이고, 참 여러 가지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또 꽃을 보면 완전히 혹하게 만드는, 현혹시키는 그런 게 바로 사막의 장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이제 먼저 상대를 알아야 대체를 하잖아요. 보통 얘는 이제 씨앗도 하고 삽목도 하고 뭐 접목을 하는데, 보통 삽목을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삽목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를 자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잘라서 이제 삽목을 한다는 얘기죠. 오늘은 삽목을 안 할 건데, 삽목을 하면은 이 본대가 또 잘 안 자라요. 왜냐면 이걸 잘라버렸으면은 얘가 클 만한, 또 광합성을 할 만한 이파리가 별로 없잖아요. 참 어떤 데 보면 앙상하고 뼈다귀만 남고 뼈라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가격이 또 좀 약간 비싼 것도 있고, 또 삽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꽃 색깔은 뭐 빨강, 주황, 흰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최저 온도가 얘가 뭐 한 2도 정도 되는데, 근데 어차피 전국이 노지 활동이 안 됩니다. 뭐 제도 일부 지역에서는 뭐 따뜻한 곳에서 약간 간혹 되는 수도 있는데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얘가 보통 휴면 온도가 10도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 1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적의 온도가 한 30도 전후. 근데 얘도 너무 더우면 또 안 자라요. 너무 더우면 뭐가 문제냐면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 얘는 봄서부터 저희가 팔다가 남아서 이제 밖에다 뒀어요. 밖에다 완전히 노지인데, 오전에 햇빛이 별로 안 들고 오후에 서양으로 드는 그런 곳이거든요, 석화가 지금. 근데 오히려 베란다나 하우스에서 기른 것보다 더 잘 자랐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얘도 이제 완전히 지금 여기 많이 녹았죠. 얘가 이제 나쁜 점이 이렇게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러버려요, 물이 많으면. 그래서 완전히 이거 노지에다 그냥 방치 수준으로 나섰거든요. 그래서 얘도 보면 제 경험상 온도는 뭐 30도 넘어가도 이파리가 이제 이게 말라서 떨어졌다 뿐이지 문제가 안 되는데, 습도가 문제예요. 습도가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름의 습도라는 게 참 식물 키우기 어렵게 만드는 게, 보통 뭐 8, 90%가 뭐 30일에서 50일까지 가니까 그걸 견디는 게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라늄이나 더 힘든 베고니아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여름이잖아요. 바로 습도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여름에 물 주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키우려면 일단 물 주지 마세요 하는데, 그 물 주지 말라는 게 참 막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봄에 출하가 많이 됩니다. 여름에도 되는데, 입고가 되는데, 봄에 되면은 거기서 볼 땐 쌩쌩합니다. 왜냐면 거기 봄매가 가장 좋은 게 온도 맞추기가 좋거든요. 겨울을 나서 삽목을 해가지고 봄 되면은 보통 온도가 뭐 20도, 25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도가 쾌적한 온도예요. 습도 없죠. 그러니까 올 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옵니다. 이건 좀 자랐지만은 이렇게 오는데, 오자마자 이제 왜냐면 이게 막 전바위가 되고 끝에가 이렇게 마르고, 얘는 이제 태양광 때문에 그런 거지만 마르면서 어느 순간에 검해지면서 한 번에 확 쏟아져 버려요. 바로 이제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30도라고 하지만은 차라리 20도만 넘으면 돼요. 근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걸 분명 알고, 오늘은 이제 어떤 적응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개화는 뭐 때가 있어요. 뭐 9월 뭐 4월 그러는데, 삽목이나 개화가 4월에서 9월이라고 그러지만 더 늦게 피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원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고, 굉장히 양지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실패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꽃이 이쁜 걸 구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가면 온도가 확 달라져 버려요. 습도 틀리죠, 온도 틀리죠, 바람 틀리죠, 모든 게 다 틀리니까 확 쏟아져. 그러니까 물이 없나 보다. 그럼 물을 줘. 그 문의를 해. 왜 그래요? 그러면 그늘에 두세요. 그늘에 두면 또 햇빛을 못 받아. 양지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되니까 한 번쯤은 싹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석화 키울 때 처음부터 가져온 거를 유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살면 살대로 유지를 하면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그래서 그냥 놔둬야 돼요. 한번 다 쏟아줘야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물주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뭐 물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주라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겪으셔야 돼. 한 주기는 겪으셔야 최하 5, 6개월은 겪어보셔야 석화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됩니다. 뭐 난이도가 보통이라고 나와 있어 책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건 완전 상난이도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수도 좋아야 되고요. 그럼 뭐 씨앗 번식은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삽목보다는 형질이 특성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겠지만 또 처음부터 키우고 싶은 사람은 씨앗이 오히려 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낙엽이 지는 예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조가 돼서 지금 여기는 그냥 봄서부터 계속 그냥 노지에 살아가지고 비 맞고 그 모진 그 올해 장마가 50일, 60일까지 갔었잖아요. 폭염까지. 근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물이 많아도 안 되고 뭐 온도가 맞으면 연중 개화한다는데 참 그게 어렵고 그죠? 그래서 물 빠짐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마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들고 나왔지만은 그래서 이제 마사가 한 50% 정도 분갈이 용토가 뭐 한 20-30% 밭터 깨끗한 거 한 20-30% 넣으시면 딱 맞습니다. 부엽토 좀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사 50에 밭흙이 한 20%, 부엽토 10%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분갈이 용토 10% 정도. 분갈이 용토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게 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숙성이 안 돼서 그래. 숙성이 제발 좀 숙성된 걸 쓰세요. 아무거나 가서 상토라는 거 갖다 덮벅덮벅 쓰지 말고 상토 한번 봐보세요. 끝에 보시면 제가 전에 그 용토 얘기에서 말했지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꼭 나와 있습니다. 그건 씨앗 모종할 때 쓰는 게 상토예요. 여러분 상토하고 용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제가 했던 거를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주기는 이제 고온 시에는 피해야 되는데 이 얼음에 특히 물을 안 줘야 되죠. 이파리가 부쩍 떨어졌더라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습이 되면 탄저병이 많이 오죠. 왜냐면 이런 데가 이제 까맣게 돼가지고 고추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여기는 탄저병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자연적으로 살았어요. 이런 데가 시커매지면서 끝에가 누래지면서 툭 치면 툭툭 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탄저병이에요. 탄저병으로 굉장히 많이 죽고 물이 너무 없을 때 툭툭 다 떨어지고. 원래 얘는 흙 pH 농도가 5에서 6이에요. 우리가 보통 분갈이 용토가 pH 농도가 5에서 6 아니면 5.5에서 6.5거든요. 그게 가장 꽃을 심는데 좋은 산성도로 측정하는 농도예요. 얘도 거기다 심으면 딱 맞고요. 여러분들 물 주는 거는 좌우지간에 뭐 거기 문헌에 써 있는 거는 참고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강력 주장을 합니다. 상태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을 주시면서 나중에 또 이걸 시르지를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딱딱해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잘못 주거나 뭐 문제가 되면 이게 말랑말랑해져요. 그건 무조건 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는 뽑아서 말리셔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죽든 살든 둘 중에 하나예요. 물이 많으면 이게 말랑말랑해요. 탱글탱글. 지금 하나도 말랑말랑 안 하잖아요. 딱딱하잖아요. 얘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도 이미 갔습니다. 이거 다 죽었잖아요. 이런 것도 뭐예요? 과습으로 죽은 거예요. 이건 뭐 회복 안 됩니다. 이렇게 죽어버려요. 이건 과습으로 죽은 거예요. 이건 멀리 갖다 버려야 돼요. 거름은 언제 주냐 그러는데 자꾸 여러분들 액비 주지 마십시오. 얘는 액비 주면요 이파리가 굉장히 잘 자라요. 액비는 속효성이라 질소질도 많아요. 특히 바나나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바나나하고 그 커피 찌꺼기나 그 한방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 있죠. 그런 거로 만든 액비는 질소질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액비에서 하이포네스 정도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외의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절히 조금만 양을 적절히 써야지 일반 거하고 똑같이 쓰시면 웃자람이 자주 오고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장마 때 많이 그럽니다. 또 화분을 크게 쓴 사람들은 특히 웃자람이 많기 때문에 이 석화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석화는 또 하겠지만은 분갈이 할 때 분이 굉장히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라늄이 뭐 갖거나 적게 하라 그러는데 적게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굉장히 화분을 좀 작게 해야지 화분이 너무 크면 다육이나 마찬가지식으로 물이 많기 때문에 웃자람이 안 오고 썩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거름은 이제 가을에 보통 한번 알갱이 비료나 그 다음에 이제 과립으로 된 걸 한번 주는 거를 좀 원칙으로 하고 농장에서처럼 출하를 시킬 때는 주기적으로 액비도 주고 하지만 그분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한 번만 주는 거로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 분갈이 할 때는 흙을 털고 하는 게 기본이고요. 이제 또 나중에 한번 요거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 또 영상 보시기도 지루합니다. 오늘은 석화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입고가 되게 하겠지만은 시간이 나름대로 또 선선한 가을이 됐기 때문에 분갈이 하기도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앞으로 좀 석화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키우시고, 일단 어려우면 물 주지 마십시오. 그게 기본입니다. 이파리 쏟아져도 죽지 않습니다. 단지 꽃이 안 필 뿐이죠. 광합성을 못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석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노지에 있었기 때문에 태풍이 앞으로 오고 하지만 그대로 둘 겁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밖에서 자라내라 밖에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또 안에 들어가면 얘네들 이파리 다 쏟아집니다.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에요. 애증의 꽃입니다. 자, 도움되셨을 때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